안녕하세요.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흠목위재라고 그러는데 사주격이 좋으면 간목일간에 경금으로 귀를 조절한다 그래요. 천간론 미결 자연의 실상 간목이 만나는 경금 흉목위재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시자고요.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편관이다. 일반적으로 일관과 편관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음천간과 양천간의 구조 배합 차이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극히 싫어할 수도 있다. 경금은 간목을 수월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경금으로 귀를 조율한다. 간목은 봄에 어린 나무를 제외하면 벌지하고 제목을 만들어 다듬어 줘야 좋은 쓰임을 얻게 된다. 간목이 만나는 신금이 정관이라고 하지만 1년 12개월 중에서 신금이 길하다고 말해 본 적이 단 한 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신금은 조각할 소도이므로 목권 세편으로 동양목의 흠집을 내므로 완전한 귀를 누리기 어렵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은 1년 12달 이 간목이 신금일간을 좋아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경금뿐이다. 그래야 이 경금이어야만이 법질서를 능멸하지 않고 법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봄의 간목에 금기왕성하고 경금이 있다면 어린 나무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므로 싹이 잘려나가거나 쇠몽둥이로 얻어맞는 형상이 되므로 경금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인기피증이 될 수 있으며 단체나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고 대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없다면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경금이 있고 왕성하다면 이때는 사화가 있는 것보다 반드시 오화가 있는 것이 낫겠죠. 왜냐하면 오중정화로 경금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화가 있다면 이 사중에는 병무경이 있어서 사중병화는 무토를 생하고 그 무토는 경금을 생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사화는 경금을 장생지로 경금만 생하는 입장이지 경금을 제어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가 있어야 한다. 가을에 간목은 이미 다 자란 나무이니 이때를 사목이라 하게 된다. 가을 나무, 미월이 지난 나무부터는 신유술월에 해당되는 나물은 이미 다 자란 나무로 사목으로 죽은 나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무 몸통의 기운이 이미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나무 이 몸통의 기운이 간목인데 이 기운이 미월이 지나면 전부 다 여기 가지 이파리로 다 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부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이 부분을 먼저 보죠. 이 부분은 푸르름이 아주 극히 왕성한 상태이지만 이 간목, 이 몸통의 이 기운은 이쪽으로 을목으로 전부 다 전해줘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미월이 지난 이때부터는 물 먹기를 점점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6월 달이 지나면 거의 물 먹는 속성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나무 자체에 있는 수분과 내지는 그 부분으로 신유술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월이 됐을 때 수월에 전부 다 나무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서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되고 해월이 됐을 때는 이 나무 이파리로 다시 이 부분 나무 뿌리를 덮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주위의 땅들을 자기의 이파리 그것으로 거름이 되고 또한 이파리로 이 뿌리를 땅을 덮어서
돌아오는 겨울에 뿌리가 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호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렇지만 나무의 원기구는 이미 굉장히 허약해서 혼이 절지에서 떠버렸다. 이것을 절지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목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신유술월의 나무는 이미 사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 감목은 이미 다 자란 나무이니 이때를 사목이라 하는데 경금과 정화의 벽갑 인정을 최고로 삼는다 그래요. 이때를. 그래서 토기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천간수기는 될 수 있으면 없애야 되고 지지수기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화기에서는 병화나 정화를 반긴다. 상당히 반긴다 그래요. 이때는 이 사목인 나무에서는. 그리고 격국이 경금, 정화, 간목으로 이어져 있다면 이것을 벽갑 인정으로 최고로 삼는다 그래요. 그래서 벽갑 인정은 귀를 논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봉사,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이 정말 강하다. 그러면은 윤봉길 의사라든가 내지는 그러한 의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이 강한 그 부분으로 사주에서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은 경금, 정화, 간목으로 이어진 칠살이 왕상한 그러한 사주였을 것이다. 그래서 평관 칠살의 봉사 정신이 매우 강한 그러한 상태의 그러한 사주로 형성이 되면 이렇게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남을 위한 봉사정신, 애타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A 바른 성격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가진 돈 5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이 학교에다가 기부할 테니 기부한 이 돈을 모두 받으세요. 이 부분이 바로 칠살 성분이요 평관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 정말 정말 강한 사람이다. 아마 그 자기 재산 몇백억인가 천억인가 증권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 먹고 살 것만 딱 남겨놓고 전부 다 사회에 기부한 사람이 얼마 전 그 인터넷에 나왔던데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평관이나 칠살 성분이 굉장히 왕성한 그러한 사람으로 일이 평관으로 정말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간목에 강한 경우에도 병화나 정화로 설계하는 것보다 극하는 경금의 조합이 한 단계 높은 상격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도 살을 제어하는 정화의 재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생목과 사목을 구별하여 생목은 병화나 정화가 길하고 사목은 벽갑 인정이 길하며 이임수의 살인상생도 길한 바 있으나 벽갑 인정보다는 한 두 단계 이상이 떨어진다 그래요. 간목이 생목으로 왕성할 때는 경금이 있어도 목다 근결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흉하다. 경금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화가 필요하고 병화와 정화가 혼잡으로 투출해도 혼잡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목이라면 가을 나무를 말하며 습기가 왕성하지 않아야 사목이 될 수 있다. 습목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수가 한 글자 있고 임수가 한 글자 있거나 개수가 한 글자 있다. 이것은 사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생목골이 돼버린다. 습목골이 돼버린다 그래요. 생목이나 습목골이. 반드시 사목이라면 습기가 왕성하지 않아야 된다. 특히 임수, 개수가 없어야 되고 해수, 자수는 한 글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사목이 되고 습목이라면 즉 수기가 임수가 한 글자 있고 해수가 한 글자 있다. 그러면은 습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있어서 습기를 말려줘야 하고 사목이라면 정화가 있어서 벽갑 인정이 되어야 하기라다. 이 경우 무관직이 되기 쉽고
완직계통으로 출세한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읽어서 습득을 하시라 그래요. 즉 왜 그러냐면 내 발복 성분이 각각 다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요. 삼옥이라면 경금과 정화가 있어서 귀를 주를 시키고, 승목이라면 병화가 있어야 승목을 말려주면서 좋고,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라. 이 부분을 꼭 이 부분에 의해서 귀와 부귀가 조정이 되는 것이지, 사주에서 무조건 갖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으로 임수가 있어서 살인상생을 해도 좋지만, 그러나 이때는 힘의 기능이 필요하다. 간목과 경금의 조합은 매사 절제하는 마음으로 현관에 봉사 정신이 발현된다.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우월감이 강하여 남이 겁내거나 하지 못하는 일을 즐겨서 하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의협심도 강하며 모험과 스릴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교제를 즐기는 성품으로 신강하고 편관이 왕성하며 식상이 없으면 성질이 불가치급하다. 신강하고 편관이 쇠약하면 매사에 불성실하고 게으르며 자만심이 강하다. 신약하고 경금이 중첩되면 의지박약으로 남에게 의지하고 무력하여 죄인처럼 음지 생활을 하고 떳떳한 직업을 갖지 못하며 신병신액을 겪게 된다. 현관이 시신이면 군인, 경찰 등 무관계열이나 정계, 관직에 진출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예술이나 문장으로도 성공한다. 평관은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질서와 원칙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데, 그것은 평관오라, 나를 지키는 법질서의 성정이 호랑이와 같아서 흉폭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이다. 호랑이와 대항해서 맞설 수 있다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위인이 되고, 대항할 수 없는 신약이라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것을 두려워하게 되니 극히 소심한 성격이 되어 대인공포증과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 치우친 규제나 통제를 따르고 강요된 조직과 규범에 길들여져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관이 있는 사람의 성격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양일간의 평관과 음일간의 평관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그래요.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음일간에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